이 판문점에서 봄, 그리고 평양에서 가을, 그럼 서울에서의 겨울 함께 맞을 수 있을까요? 서울 일지 네, 아니면 뭐 제주도 일지는 제주도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온다. 온다. 예. 근데 제가 또 온다 그러면 네, 또 두 분께서 그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과학적, 경제적 근거를 좀 얘기를 네, 살펴볼게요. 네. 거기에 무슨 과학이 나와. 과학적 좋아요. 네, 북한의 신세대들을 지금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장마당 세대. 장마당 세대. 네. 그러니까 장마당이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이에요. 네. 600개가 생겼습니다. 사회주의 공산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평양에 택시들이 굴러다닙니다. 네, 자본주의의 상징이에요. 택시라는 것이. 장마당이라는 것이. 장마당 세대라고 불러요. 네, 김일성 종합대 앞에 우리 지금 커피 즐기지 않습니까? 점심 먹고. 네. 김일성 종합대 앞에 우리 서울하고 비슷한 현대식 커피숍이 8개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다 즐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로 치면 강남입니다. 평양 서남 쪽. 거기를 27번째 경제개발지구로 택했어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평양이 열리면 제일 먼저 투자할 사람이 누구냐? 짐 로저스. 오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짐 로저스가 3대 투자자 중에 큰 손에 속합니다. 네. 지금 한국에 이사 오겠대요. 이분이.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 북한은 도화지와 같은 곳이다. 네, 네. 거기는 관광업부터 뚫리고 그다음에 섬유업부터 대박이 터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도 미국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물론 북미 속의 완전 비핵화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네. 김정은 위원장 체제 때 2개의 경제 조치를 합니다. 자본주의적 요소, 반쯤은 자본주의예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게 2012년에 6.28 조치, 그리고 2014년에 530 조치.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당이 모든 걸 통제했거든요. 기업의 자율권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지금 준비, 경제 제도, 법을 마련해 놨어요. 네.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뭘 보고 싶을까?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중국을 가더라도 항상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될 곳에 가서 직접 참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론 잘 풀린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네네. 잘 풀리고 그러면 반드시 서울에 와서 한국의 경제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대덕 뭐 네, 연구단지라든가 네, 네. 이런 데를 꼭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온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잘 풀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몇 차례는 안 되지만 네. 왜 우리만 가고 뭐 쟤네는 안 와? 이제 이런 불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왔죠.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저희는 독재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주민을 통제를 못 해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지도자 왔을 때 네, 네. 뭐 앞에서 막 화형식하고 뭐 플래카드 들고 네, 막 네. 난리를 치면 그 막을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사실 경호상의 이유로 북한 참모들이 반대를 많이 했대요. 예. 그러니까 뭐 신변의 위협보다도 네, 네. 그런 이제 적극적인 반대자들, 네, 네, 그 뭐 데모나 여러 가지 시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못 오는 건데 이번에도 그게 우려가 되죠. 그래서 못 온다에 한 표 거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제 아니요, 그게 왔으면 좋겠다. 그게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오게 된다면. 우리 네. 부대들 있잖아요 요새. 아, 태국 네. 부대. 무슨 부대라고 제가 네. 제 입으로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또 저도 네, 좀 네. 악플이 막 달리니까. 네, 네. 근데 그 부대들이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왔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번에. 네. 한번 와가지고 한국의 이 상황을 네. 또 김정은이 많이 알겠지만 실제로 보고 직접. 느끼고 해서 꼭 왔으면 좋겠어요. 장재원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가서 또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나중에 오지 마라 반대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지금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반대는 안 하겠지. 에이 그거는 좀 너무 나가시는 그거는 판단이- 오케이? 아니 오케이 제가 뭐 여기서 합의 그러면. 당론이 아닌데 그럼요.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오는 것까지 그거를 반대할 자유한국당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철 올 때 반대했잖아.
김정은보다 낮은 급인데. 아니, 낮은 급인데 그때 오는 거는 사실상 이 평화올림픽에 우리 대한민국의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러 오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그렇죠, 틀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안 온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좀 일어나가지고 빨리 와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 당론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개평 의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통미봉람했어요. 핵 문제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그거는 미국하고 우리가 얘기할 거야. 남쪽 얘기하지 마. 네, 네. 이렇게 됐어요. 네. 북한이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 이 문제는 핵 문제는 네. 북한하고 미국하고만 문제가 아니라 남쪽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핵 문제에 대한 해결의 솔루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합의나 선언보다는 실질적인 이행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천적 조치, 남북한의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적 신뢰 조치, 적대 정책 해소, 그리고 어쩌면 군비 통제까지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이걸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 좋은 시기에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됨으로써 언론의 장난질, 갈라치기 이런 걸 못하게 됐어요. 국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보도를 안 했어요. 근데 즉시 다 보도를 했거든요. 화면으로든 노동신문으로든. 남쪽은 더말 나위 없이 모든 지상파와 종편 방송들에서 2박 3일간 이걸 틀었어요. 네. 직접 생중계를 다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남북한의 8천만 민족의 공통된 정서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첫 번째 판도라 정청래 전 의원님께서 네.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이 답을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아유, 그럼 뭐. 요새 금방 맞추지. 아, 그렇습니까? 네. 제3차 평양 네. 남북 정상회담 2박 3일간 8천만 우리 배달 결의 우리 민족이 정말 눈과 귀를 집중하고 듣고 보았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언론들에서 다뤘기 때문에 네. 오늘 정청래가 여는 판도라는 네.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발표되지 않는 비공개 성과는 네. 땡땡땡땡이다. 그렇게 신고해가지고 뭐 어렵게. 희소입니까? 먼저. 특별사찰? 특별사찰? 특별사찰. 그럴 수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떠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종전선언. 종전선언. 태어난 척 하지 마시고요. 네. 약간 입술을 떠시는 것 같은데. 종전선언. 사회자도 특별하게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 두 분이 네. 종전선언이라고 말씀하셨군요. 네.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종전선언을 답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미국 워싱턴에 날아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있습니다. 네. 29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잡혀 있습니다.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 북미의 시계는 빠른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일 귀국해서 대국민 보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가며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장관의 조속한 방북을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희망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과는 제가 트위터 친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항상 제가 이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매우 놀라운 사실이 9.19 평양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1시간 만에 트위터를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네. 베리 굿 뉴스다. 1시간 만에 발표하자마자. 그리고 김정은과 곧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만났고 우리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나는 김정은으로부터 엄청난 소환을 받았다. 3일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